2월 13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인 다무라는 중립금리가 최소 1%가 돼야 하며 2%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 통화정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삼성과 LG, 한화의 협력사 상생 노력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칭찬을 전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등기임원 복귀 없이 미등기임원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조각투자 자매거래소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금융위원회는 추가 인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미국에서 주요 빅테크 CEO들과 만나 AI 반도체 협력과 사업 확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일본은행 정책심의위원인 다무라 나오키 위원은 현재 정책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최소한 1%는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무라 위원은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융 여건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설명하며 2024년 3월 이후 정책금리 인상의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중립금리 수준 판단을 위해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때 경제와 물가의 반응을 관찰하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이 내센적이고 고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임금과 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메커니즘이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생활비 상승과 높은 기업 비용으로 인해 일본의 물가 안정 달성은 여전히 어렵다고 봤으며 급격한 토막 긴축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J는 경제 및 물가 데이터를 면밀히 검토하며 2% 물가 안정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통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두고 국내 주요 대기업인 삼성, LG, 한화의 협력사와 하청업체 등과의 상생 인구에 대해 릴레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삼성과 LG가 협력사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한 점을 언급하며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한 한화에어로가 상생 협력 선포와 성과 공유제를 도입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이 상생적 산업 생태계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하나그룹의 선진적 산업 문화 실천에 대해 본받을 만하다고 치켜세웠으며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지속적 호혜적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이번에도 등기임원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4월 18일 제57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만 이 회장을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은 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회장은 2019년 이후 7년째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4대 그룹 총수 중 유일하게 미등기임원인 상태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경영 리스크가 해소됐으나 이사회 합류 계획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김용관 DS 부문 경영전략 총괄 사내이사 선임과 허은영 사회이사 재선임 등을 안건으로 산정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논란이 됐던 조각투자 자매거래소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외부평가단 심사를 거쳐 한국거래소, 코스콘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예비인가를 받았으며 루센트블록은 탈락했습니다. 이번 인가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 두 곳에만 제한적으로 인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은 향후 조건 이행 후 본인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NXT 컨소시엄은 기술 탈취 문제로 조건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정비 및 투자 수요 변화를 모니터링해 추가 인가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에서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최고 경영자와 연쇄 회동을 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SK하이닉스는 차세대 AI 칩 아키텍처와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도 협력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으로 AI 인프라 사업 전반에 걸쳐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중 통화 및 유동성 통계에 따르면 광의 통화량인 M2가 작년 12월에 전달 대비 23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외화 예수금이 특히 기업 부문에서 크게 늘어난 점과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 자금 일시 예치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입 출시 저축성 예금과 기타 금융상품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으로 인한 정기 예적금 감소는 일부 통화량 축소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증가는 전월 감소세 이후 한 달 만에 나타난 회복세로 평가되며 금융기관과 가계부문에서도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고용보험과 농업정책자금, 국립시설, 우체국 등 여러 분야에서 지출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어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와 농업정책자금 지원 방식 개편, 국립시설 효율화, 우체국 시설 운영 재정비 등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보험 분야에서는 수급자 재취업 지원 강화와 조기 재취업 수당 제도 개편, 추가 보험료 부과 등 고용 안정 유도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자금은 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금 지원 방식과 관리 운용 체계를 개선하고 성과 미흡 자금의 이물제 도입을 검토합니다. 또한 국립문화, 해양문화시설과 청소년 실현시설은 건립 기준과 운영 효율화를 추진하고 우체국은 노후시설 개선과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미래형 우체국 사업을 진행합니다. 임기근 대행은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의무, 정직성 지출 혁신과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